안녕하세요. 오늘은 은퇴 준비나 은퇴 후의 삶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사실 58세 택시기사가 폐업 후 단칸방에서 지낸다는 소식을 들으면 조금은 남의 일 같지 않게 느껴지실 거예요. 우리 주변에 보면 비슷한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이 꽤 많거든요. 나도 저 나이가 되면 어떡하지? 하는 생각이 저절로 들게 되고요.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막상 은퇴라는 단어가 내 삶에 성큼 다가오면 덜컥 겁부터 나는 게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요즘에는 인생 2막, 3막이라는 말이 낯설지 않잖아요. 그런데 정작 은퇴 후 삶을 미리 준비하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마주할 때면 진작 준비했어야 했는데 하는 후회가 밀려들곤 합니다. 젊을 때는 일할 날도 많고 기회도 많으니 나중에 천천히 생각하자 하다가 어느 순간 뒤를 돌아보면 슬슬 몸이 예전 같지도 않고 퇴직금이나 모아둔 자금도 충분치 않다고 느끼게 되죠. 세상 일이라는 게 언제나 예측대로 흘러가지 않는 만큼 미리 대비하지 않으면 갑작스러운 위기에 쉽게 노출될 수밖에 없어요. 오늘 함께 나눌 이야기는 은퇴 후에 겪을 수 있는 현실적인 문제들과 실제 사례를 통한 조언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두드러지는 게 바로 주거와 생활비 문제예요. 58세 택시기사분처럼 뜻하지 않게 폐업을 하거나 건강 문제 때문에 일을 놓아야 하거나 또 예기치 못한 사건 사고로 경제적인 토대를 잃는다면 당장 어디서부터 어떻게 다시 일어서야 할지가 막막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그런 사례를 3가지 정도로 나누어 말씀드리면서 우리가 미리 준비할 것들은 무엇이 있는지 혹은 이미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어떤 방식으로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지 구어체로 편하게 풀어볼까 해요. 일생활 기반이 무너지면 지출부터 무너진다.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사례가 바로 퇴직 후 창업 실패 사례입니다. 말 그대로 오랫동안 직장 생활이나 업종 일을 하시다가 그래, 이젠 내 가게를 한번 가져보자 하고 큰맘 먹고 시작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해서 순식간에 자금을 태워버리는 경우죠. 특히 요즘 경기가 어려워지다 보니 장사가 잘 안 되고 월세 관리비도 계속 나가니까 금방 적자가 누적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몇 달을 버티고 나면 손해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커지고 결국 점포를 정리해야 하는 지경에 이르는데요. 그럼 당장 대출이라도 받아놨다면 이자를 못 갚아서 신용등급이 떨어질 위험도 있고 집세를 못 내면 전세금까지 위태로워질 수도 있죠. 이게 한번 꼬이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가 없어요. 저희 고향에 계신 선배님 한 분도 은퇴 후 치킨 가게를 오픈하셨다가 1년도 못 버티고 정리하셨습니다. 처음엔 치킨은 불황이 없잖아. 조금만 잘하면 먹고 살 만하겠지 하셨는데 맞은편에 프랜차이즈 대형 매장이 들어오고 배달 플랫폼 수수료도 만만치 않으니 가게 운영이 버거워진 거예요. 결국 모아뒀던 퇴직금과 적금 다 쏟아붓고 빚까지 지게 되니 더는 방법이 없어서 폐업을 하고 말았죠. 문제는 그 다음이었어요. 쌓인 빚을 갚느라 집도 줄여야 했고 수입이 없으니 월세를 감당하기도 벅차서 지방에 아주 작은 방을 얻어 들어가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 교훈 은퇴 후 창업은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하고 혹시 실패하더라도 적절한 쿠션이 될 만한 자금이나 지원책을 마련해 놔야 한다는 겁니다. 창업 준비를 할 때 혹은 택시기사분처럼 업종을 바꿀 때 살아갈 최소 비용과 실제 창업 자금은 별도로 나누어서 생각해 보는 게 좋아요. 내 생활비와 가게 운영 자금을 섞어버리면 일상마저 무너지는 건 순식간입니다. 이 예상치 못한 건강 문제로 수입이 끊기는 상황. 두 번째 사례로 건강상의 이유로 일을 그만둘 수밖에 없는 경우를 들 수 있어요. 특히 몸을 쓰는 일을 해오신 분들은 체력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병이 금방 찾아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젊을 때 무리해서 일하다가 미뤄뒀던 병이 나이 들어서야 한꺼번에 터져 나오기도 하고요. 이럴 때가 가장 억울하고 속상하죠. 아직도 나 일할 수 있는데 몸만 건강하면 당장이라도 다시 시작할 수 있는데 이런 마음이 드는 건 당연하잖아요. 제가 예전에 알던 지인 중 한 분은 대형 운송 트럭을 몰며 10년 넘게 전국을 누비셨어요. 그래도 스스로 운전을 업으로 먹고 산다고 자부심이 대단하셨는데 갑자기 허리 디스크가 터져서 크게 수술을 받으셨어요. 회복하는 데 시간이 꽤 걸리는 데다 완치 후에도
장시간 운전이 불가능하다는 판정을 받으셨죠. 이분이 40 후반밖에 안 됐는데 도저히 트럭으로 생계를 잇기는 어려워진 거예요. 그간 번 돈도 분명 있으셨지만 가정도 있고 자녀 교육비도 만만치 않으니 병원비와 생활비로 모아둔 돈이 금세 소진돼 버렸습니다. 몸이 회복된 후에 다른 일을 알아보려 해도 기술이랄 게 따로 없으니 이력서를 넣어도 번번이 자리 찾기가 쉽지 않았죠. 결국 버텨보다가 기존의 집에서 월세가 더 저렴한 옥탑방으로 옮기게 되셨다고 하더라고요. 두 번째 교훈, 몸이 아프면 제 아무리 의지가 있어도 일하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건강보험, 실손보험 같은 것은 기본이고 내가 일 못하게 되었을 때 한두 달만 버텨줄 게 아니라 충분한 기간 동안 생활비를 감당할 저축이나 안전장치가 필요해요. 나중에 안 아프면 다행이지만 혹시나 아프더라도 살아갈 수 있는 최소한의 금전적 대비는 있어야 한다는 거죠. 3. 은퇴 후 공적 지원도 받기 어려운 상황. 세 번째로는 은퇴 후에 국민연금이나 기초연금 혹은 기타 공적 지원을 기대했지만 정작 내 상황은 애매해서 제대로 수령이 안 되는 경우를 들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평생 자영업을 하면서 꾸준히 연금을 납입하지 못했다든가, 연금 수령 연령까지 아직 몇 년 남았는데 소득이 끊겼다든가 하는 상황이 오면 바로 생활고에 직면하게 됩니다. 58세 택시기사분도 사실 연금을 제때 꼬박꼬박 넣기 어려웠다면 폐업 순간부터 문제가 커질 수밖에 없어요. 제 친구 아버지께서 비슷한 경우셨어요. 평생 자영업으로 매장 운영하셨는데 수입이 불규칙하니까 국민연금을 부어서 내기가 쉽지 않으셨던 거예요. 가끔 사정이 어려울 땐 다음 달에 몰아서 내자고 미뤘고 그렇게 몇 달치 밀리다 보면 결국 자격이 끊긴 적도 있었죠. 은퇴 시점이 다가와서야 이제 연금 받아야지 하고 알아보니까 연금 납부 이력이 너무 짧거나 중간에 끊긴 기간이 많아서 실제로 받는 금액이 형편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막상 일을 그만두시고 난 뒤엔 수입이 거의 없다시피 하니 살 집을 줄이는 건 기본이고 병원비나 생활비가 부족해서 자식에게 얹혀 사는 상황이 된 거죠. 세 번째 교훈, 연금이든 기타 공적 지원이든 내가 받을 수 있는 자격 요건을 미리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특히 국민연금은 젊을 때부터 꾸준히 내놓아야 쏠쏠한 보탬이 되고 어떤 복지 제도는 60세 이전에 신청해둬야 혜택을 이어서 받을 수 있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 내 나이나 조건을 확실히 체크해보고 꼭 필요한 지원 제도는 놓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결론적으로 막막함을 줄이려면 위 사례들을 보면 결국 은퇴 후 삶에서 제일 무서운 건 예상치 못한 상황이잖아요.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선 내 몸 건강부터 챙기는 게 중요하고 나도 모르는 사이 조금씩 불어나고 있는 빚이 없는지 나에게 맞는 연금 체계나 공적 지원이 있는지 미리미리 살펴봐야 해요. 또한 가능하다면 은퇴 후 일을 완전히 끊기보다는 부업이나 파트타임 등으로 조금이라도 소득 창출이 가능한 방향을 찾는 것도 방법입니다. 요즘에는 디지털 환경이 발달해서 집에서 할 수 있는 일이나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소규모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도 늘어나고 있으니까요. 58세 택시기사분처럼 폐업이나 불가피한 상황에 처하신 분들께 가장 먼저 해드리고 싶은 말씀은 절대 혼자 고민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변 복지센터나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복지상담 또는 시니어 일자리 지원센터 등이 실제로 꽤 잘 마련되어 있거든요. 누구나 처음엔 자존심 상한다, 이게 내 나이가 돼서 얻을 도움인가 하고 망설이실 수 있는데 일단 발품을 팔아보시면 생각보다 다양한 정보와 혜택이 기다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순간에 인생이 바뀔 수 있다는 걸 알게 되면 역시 준비만이 살 길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50대, 60대는 물론이고 3040대라도 지금부터 조금씩 대비해두면 나중에 훨씬 편할 겁니다. 물론 당장은 여유가 없을 수도 있지만 작은 적금이라도 시작하고 국민연금이나 퇴직연금, 개인연금이든 꼬박꼬박 납부하면서 무엇보다 내 몸 건강을 점검해두는 게 가장 현명하겠죠. 저 역시 아직 은퇴까지 시간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주변 선배 친지분들이 겪는 모습 보면 마음이 덜컥 내려앉을 때가 많아요. 그렇지만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분들 덕분에 저도 조금 더 미리미리 대비해야겠다는 깨달음을 얻습니다. 그분들도 내가 이미 당해봤으니
너는 정신 똑바로 차리고 준비해라 하고 조언해 주시니까 오히려 감사한 마음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부디 글을 읽으시는 모든 분들이 노후의 그림자가 오기 전에 대비책을 탄탄히 세워 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나 이미 어려움에 처하셨다면 너무 낙담하지 마시고 가까운 복지관이나 시군구청의 상담 창구를 찾아가 보세요. 생각보다 다양한 길이 열려 있을 거예요. 스스로를 탓하기보다는 지금부터라도 더 나은 길을 찾아보겠다는 마음으로 한 발씩 내딛다 보면 분명 조금씩 나아질 거라 믿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막막하게 느껴지기보다는 오히려 이럴 때는 이렇게 해야겠구나. 또 다른 누군가는 이렇게 하면서 문제를 해결하더라 하는 희망과 힌트를 얻으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모두가 안정된 은퇴와 노후 생활을 꿈꿀 수 있도록 작은 준비라도 지금부터 함께 시작해보면 어떨까요? 감사합니다. 퇴직 후에는 그동안 고생했으니 이제 좀 쉬면서 즐길 거야. 많은 직장인이 퇴직을 앞두고 이런 꿈을 꿉니다. 하지만 현실은 꿈과는 거리가 멉니다. 특히 대기업에서 퇴직한 사람들이 느끼는 공허함과 현실의 벽은 종종 상상 그 이상으로 가혹합니다. 대기업이라는 안정된 환경에서의 생활은 마치 따뜻한 담요 같지만 그 담요를 벗은 순간 냉혹한 바람이 얼마나 차가운지 느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글은 대기업에서 퇴직 후 6개월 만에 삶이 무너졌다고 말하는 한 퇴직자의 이야기를 시작으로 은퇴 후 삶에서 흔히 맞닥뜨리는 어려움과 이를 극복하는 방법을 공감 어린 시선으로 풀어나갑니다. 여기에는 3가지 실화를 바탕으로 은퇴 후 어떻게 준비하고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현실적인 조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사례에 아무것도 안 해도 괜찮겠지? 라는 착각. 김영수 가명씨는 대기업에서 30년간 재무팀장으로 근무했습니다. 퇴직 후 그는 여행도 다니고 취미생활도 즐길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6개월이 지나자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경제적 여유가 없었던 것은 아니었지만 그의 문제는 목적 없는 일상에 있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할 일이 없고 누구와도 교류하지 않으니 점점 무기력해졌습니다. 김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30년간 쉼 없이 일했으니 그만해도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막상 아무것도 안 하니까 내가 왜 존재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하루가 길기만 하고 점점 우울해졌어요. 교훈. 퇴직 후에는 단순히 쉼만을 목표로 두면 안 됩니다. 이를 통해 자신을 증명하던 사람에게는 새로운 역할과 목적이 필요합니다. 은퇴 후에도 자신이 어디에 소속되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명확히 설정해야 합니다. 두 번째 사례, 경제적 준비의 부족함. 박선희 가명씨는 퇴직 전까지 매달 700만 원 이상의 월급을 받으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퇴직 후 연금과 저축만으로 생활하려니 금세 벽에 부딪혔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소비 습관이었습니다. 퇴직 후에도 퇴직 전처럼 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생활비가 이렇게 빨리 줄어들 줄은 몰랐죠. 매달 돈이 부족해지니까 초조하고 불안해지더라고요. 박 씨는 결국 대형마트에서 시간제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건강도 나빠지고 삶의 질도 하락했다고 합니다. 교훈. 은퇴 준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현실적인 재정 계획입니다. 퇴직 전과 후의 수입 차이를 냉정히 분석하고 소비 습관을 미리 조정해야 합니다. 퇴직 후에는 고정 수입만으로 안정된 삶을 이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사례, 관계 단절의 아픔. 장민재 가명씨는 대기업에서 퇴직한 후 동료들과 자연스럽게 연락이 끊겼습니다. 회사라는 울타리를 벗어나니 인간관계도 흩어져 버린 것입니다. 회사에서의 동료는 가족 같다고 생각했는데 퇴직 후에는 그 누구도 나를 찾지 않더라고요.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니까 그동안 내가 쌓아온 관계가 얼마나 허무했는지 깨달았어요. 장 씨는 퇴직 후 처음에는 혼자 여행도 다니고 취미도 즐겼지만 사람들과의 단절로 인해 외로움이 깊어졌습니다. 결국 그는 지역 커뮤니티에서 봉사활동을 시작하면서 새로운 관계를 맺기 시작했습니다. 교훈. 퇴직 후에도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새로운 인간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기 때문에 사람들과 교류하며 자신을 성장시키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결론 은퇴 후 삶을 준비하는 3가지 핵심 전략. 목적 있는 삶을 설계하라. 퇴직 후에도 스스로 가치를 느낄 수 있는 활동을 찾아야 합니다. 새로운 취미, 봉사활동 또는 간단한 시간제 일자리도 삶에 활력을 불어넣어 줄 수 있습니다. 경제적 계획을 철저히 세우라. 현실적인 예산을 짜고 소득에 맞춘 소비 습관을 미리 연습하세요. 추가적인 수입원이 있다면 더 좋습니다. 사회적 관계를 꾸준히 이어가라. 가족, 친구, 그리고 지역사회와의 관계를 소중히 하세요.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다양한 경험을 통해 외로움을 극복할 방법을 찾으세요. 은퇴 후의 삶은 우리가 선택하고 준비하는 방식에 따라 천국이 될 수도 지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당장 작은 변화라도 시작해 보세요. 미래의 자신이 오늘의 선택에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전문가 칼럼 은퇴 후 삶의 방향을 잃지 않으려면 많은 사람이 퇴직을 새로운 시작이라기보다 종말처럼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은퇴 후 삶은 우리가 준비하는 방식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은퇴 후 6개월 만에 삶이 무너졌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사례를 통해 은퇴 후에도 삶의 질을 유지하고 방향성을 찾는 방법에 대해 깊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전문가로서 이 글이 막막함 속에서 길을 찾으려는 당신에게 작은 빛이 되길 바랍니다. 1. 목적 없는 삶은 곧 무너지는 삶입니다. 퇴직 후에도 삶의 목적과 의미를 찾아야 한다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하지만 이게 구체적으로 무슨 뜻인지 고민해 본 적 있으신가요? 목적이라는 건 단순히 돈 벌기나 성공하기 같은 거창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매일 아침 눈을 뜨게 만드는 작은 이유, 그것이 바로 목적입니다. 사례 박영진 가명 씨의 이야기. 박 씨는 대기업 임원으로 35년간 일했습니다. 정년퇴직 후 그는 오랜 꿈이었던 여행을 다니며 첫 몇 달은 즐겁게 보냈습니다. 하지만 여행이 끝난 뒤 무기력감이 찾아왔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쉬고 싶었는데 막상 시간이 많아지니까 하루하루가 너무 공허했어요. 내일도 오늘과 같겠지, 그런 생각이 계속 들더라고요. 박 씨는 결국 지역 도서관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봉사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며 삶의 활력을 되찾았습니다.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라는 걸 느낄 수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이제는 매일 아침 일어날 이유가 생겼죠. 전문가의 조언. 은퇴 후 삶의 목적은 크고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소소한 일이라도 자신에게 의미가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봉사활동, 취미, 혹은 가족과 시간을 보내는 일처럼 작지만 꾸준히 이어갈 수 있는 활동을 찾아보세요. 2. 경제적 안정은 마음의 평화를 가져옵니다. 많은 퇴직자가 가장 크게 느끼는 문제는 경제적 압박입니다. 은퇴 후에는 수입원이 줄어들거나 사라지기 때문에 기존 소비 습관을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미리 준비한다면 은퇴 후에도 충분히 안정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사례 김선희 가명 씨의 이야기. 김 씨는 퇴직 전까지 매달 600만 원의 월급을 받으며 살았습니다. 퇴직 후 연금과 저축만으로 생활하려 했지만 기존 소비 습관을 유지하면서 금세 자금이 부족해졌습니다. 내가 평생 모은 돈인데 왜 줄여야 하나 싶었어요. 그런데 몇 달 지나고 나니 매달 적자가 나더라고요. 결국 김 씨는 소규모 재테크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은퇴 후 새로운 수입원을 찾으면서 재정적 불안도 줄고 자신감도 회복되었습니다. 작은 돈이라도 꾸준히 벌 수 있다는 게 이렇게 큰 위안이 될 줄 몰랐어요. 전문가의 조언. 은퇴 후 경제적 안정은 계획에서 시작됩니다. 퇴직 전부터 소비 습관을 조정하고 은퇴 후의 예산을 구체적으로 세워야 합니다. 추가적인 소득원을 찾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작은 강의나 재택근무처럼 부담 없는 일을 통해 소득과 삶의 활력을 함께 얻을 수 있습니다. 3. 관계는 은퇴 후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은퇴 후 많은 사람이 인간관계에서 소외감을 느낍니다. 직장이라는 울타리를 벗어나면 자연스럽게 동료들과의 관계가 끊어지기 때문입니다. 가족과의 관계 또한 무심코 소홀해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에도 관계는 삶의 중요한 축으로 남아야 합니다. 사례 정민재 가명 씨의 이야기.
정 씨는 대기업에서 30년간 일하며 수많은 사람과 교류했지만 퇴직 후에는 연락이 뚝 끊겼습니다. 가족과도 서먹해졌고 점점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가끔은 내가 투명 인간이 된 기분이었어요. 이렇게 혼자 살다가 끝나겠구나 싶더라고요. 정 씨는 이후 지역 커뮤니티 봉사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봉사를 통해 다양한 사람과 교류하며 삶의 활력을 되찾았습니다. 혼자가 아니란 걸 깨달으니까 다시 살아갈 힘이 생겼어요. 전문가의 조언.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거나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가족과의 시간을 우선적으로 챙기고 지역 사회에서 사람들과 교류하며 소속감을 느끼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계는 은퇴 후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핵심 요소입니다. 전문가의 핵심 조언. 은퇴 후 삶을 설계하는 3가지 방법. 목적을 찾고 작은 일이라도 시작하라. 자신이 매일 즐겁게 할 수 있는 활동을 찾아보세요. 그 활동이 봉사든 취미든 작은 소득을 만드는 일이든 상관없습니다. 경제적 계획을 철저히 세워라. 퇴직 전후의 수입과 지출을 철저히 분석하고 꼭 필요한 부분에만 소비를 집중하세요. 추가 소득을 만드는 방법도 고려해 보세요.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라. 가족, 친구, 그리고 지역 사회와의 관계를 꾸준히 이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시도해 보세요. 퇴직은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새로운 시작입니다. 준비만 철저히 한다면 은퇴 후의 삶도 충분히 행복하고 의미 있게 보낼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한 걸음씩 준비를 시작해 보세요. 10년 후에 당신은 지금의 준비에 대해 감사할 것입니다. 은퇴 후 경제적 자유를 꿈꾸는 당신을 위한 필수 자격증 이야기. 많은 사람들이 은퇴를 앞두고 새로운 직업이나 일을 고민하게 됩니다. 한때 직장에서 꾸준히 돈을 벌고 안정된 삶을 이어가던 시절이 이제는 지나가고 스스로 경제적 자립을 유지해야 하는 시간이 다가오죠. 이 시점에서 평생 직업이라는 말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게 다가옵니다. 은퇴 후에도 꾸준한 수입을 만들 수 있는 직업, 그리고 그를 뒷받침할 자격증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자격증은 단순히 딴다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꾸준한 수입을 올릴 수 있는 능력과 신뢰를 상징하며 경제적 안정과 삶의 질을 높이는 길이죠. 여기서 그 자격증들 중 꼭 알아야 할 것들을 소개하고 실제 사례를 통해 왜 이러한 자격증들이 필요한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1. 바리스타 자격증. 은퇴 후 소소한 수익과 즐거움을 동시에. 커피를 좋아하는 분들이라면 바리스타 자격증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커피 산업은 꾸준히 성장 중이며 카페 창업이나 커피 관련 일을 통해 은퇴 후에도 소소한 수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김씨 65세는 은퇴 후 집 근처 소규모 카페에서 바리스타로 활동하며 월 100만 원 정도의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는 처음엔 단순히 취미로 시작했는데 소소한 수익까지 올리게 되니 즐겁습니다. 일하는 시간이 짧아서 부담도 없고 하루하루 보람차요라고 말합니다. 바리스타 자격증은 단기간에 취득 가능하며 소규모 카페 창업을 꿈꾸는 사람들에게 특히 매력적입니다. 또한 고령화 사회에서 느긋한 분위기에서 일할 수 있는 직업으로 각광받고 있죠. 김씨처럼 은퇴 후에도 커피를 즐기며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바리스타 자격증은 당신의 새로운 출발을 도울 수 있습니다. 2.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증. 안정과 돈을 동시에 잡는 직업.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증은 은퇴 후에도 평생 직업으로 이어질 수 있는 대표적인 자격증 중 하나입니다. 특히 안전 관련 분야는 꾸준히 수요가 늘어나고 있으며 소방시설 관리나 점검은 지속적인 수입을 창출할 수 있는 안정적인 일자리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실제로 은퇴 후 5년 차인 박씨 62세는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여러 건물의 소방안전 점검을 맡아 월 평균 300만 원 이상의 수익을 얻고 있습니다. 박 씨는 은퇴 후에도 안전한 직업을 가지고 싶어서 시작했어요. 매달 꾸준한 수입이 들어오니 마음이 편안하고 사회적으로도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있다는 자부심이 큽니다. 라고 전했습니다. 소방시설 관리사는 1급, 2급으로 나뉘어 있으며 꾸준한 실무 경험과 학습이 필요한 자격증입니다.
하지만 일단 취득하고 나면 안정적인 수입을 올릴 수 있고 은퇴 후에도 쉽게 활동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면서 경제적 안정까지 얻을 수 있는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증은 은퇴 후를 준비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강력히 추천됩니다. 3. 드론 조종 자격증 신기술로 미래를 준비하는 직업. 은퇴 후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싶다면 드론 조종 자격증을 추천합니다. 드론 산업은 급격히 성장 중이며 드론 조종사는 농업, 촬영, 물류, 안전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드론 조종 자격증은 비교적 단기간에 취득할 수 있으며 은퇴 후에도 꾸준한 수입을 창출할 수 있는 기술직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CO 18세는 은퇴 후 드론 조종 자격증을 취득하여 농업 분야에서 드론을 활용한 방제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는 드론을 활용한 방제 작업은 시간이 절약되고 효율적이기 때문에 농업인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은퇴 후에도 이렇게 신기술을 통해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것이 정말 놀랍고 뿌듯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드론 조종사는 은퇴 후에도 쉽게 진입할 수 있는 직업군 중 하나입니다. 다양한 산업에서 드론 기술이 필요로 하며 특히 농업 분야에서는 드론 방제가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습니다. 은퇴 후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이를 통해 꾸준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드론 조종 자격증은 당신의 미래를 위한 훌륭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은퇴 후에도 계속해서 경제적으로 독립된 삶을 누릴 수 있는 방법. 자격증 취득은 은퇴 후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위에서 언급한 바리스타, 소방시설관리사, 드론 조종 자격증은 모두 당신이 은퇴 후에도 경제적 안정과 즐거움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각 자격증은 비교적 단기간에 취득할 수 있으며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직업군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은퇴를 앞둔 지금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신에게 맞는 자격증을 찾고 그 자격증을 통해 새로운 직업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앞서 이야기한 세 가지 자격증은 모두 다양한 산업에서 수요가 꾸준히 있는 분야이므로 누구든지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은퇴 후에도 경제적인 여유와 삶의 만족을 함께 누릴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은퇴 후에도 돈을 벌 수 있을까? 라는 고민을 하곤 합니다. 직장 생활을 마친 뒤에는 경제적 활동이 끊길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평생 직업을 가질 수 있고 적절한 자격증 하나만 있다면 은퇴 후에도 꾸준히 수입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전문가의 시선에서 왜 이러한 자격증들이 은퇴 후에도 필수적이고 어떻게 이를 통해 새로운 삶을 준비할 수 있는지 깊이 있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격증은 새로운 삶의 도구다. 많은 사람들이 자격증을 단순히 자격을 증명하는 종이 한 장으로 여깁니다. 그러나 자격증은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자격증은 새로운 기회를 열어주는 열쇠이며 특히 은퇴 이후의 삶에서 이를 통해 경제적 자립을 유지할 수 있는 수단입니다. 사람들은 보통 은퇴를 하면 경제적 활동이 줄어들고 연금에만 의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적절한 자격증만 있으면 이 생각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자격증이 당신의 은퇴 후 삶을 바꿀 수 있을지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떠오릅니다. 그럼 어떤 자격증을 취득해야 은퇴 후에도 꾸준한 수입을 얻을 수 있을까? 이에 대해 구체적인 예시와 함께 전문가의 시각을 통해 답을 드리겠습니다. 1. 자격증은 유연성을 준다. 바리스타 자격증의 사례. 첫 번째로 살펴볼 자격증은 바리스타 자격증입니다. 이 자격증은 커피를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면 흥미를 느낄 만한 선택지입니다. 또한 자격증을 취득한 뒤 카페를 창업하거나 카페에서 근무할 수 있어 유연한 직업 환경을 제공합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박 씨는 60세에 은퇴한 후 바리스타 자격증을 취득해 작은 커피숍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일어나서 내가 좋아하는 커피를 직접 만들고 손님들과 소소한 대화를 나누며 하루를 시작하는 삶이 너무 만족스럽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박 씨는 하루 4시간 정도 일하면서 월 150만 원 정도의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는 경제적 여유를 유지할 뿐 아니라 소소한 기쁨까지 함께 누릴 수 있는 예시입니다. 바리스타 자격증은 비교적 취득하기 쉽고 커피에 대한 애정만 있다면
누구나 도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카페 창업뿐만 아니라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근무할 기회도 많아 은퇴 후에도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자격증은 우리의 삶에 유연성을 더해주고 일과 즐거움을 동시에 충족시켜주는 좋은 도구입니다. 2. 안정성과 사회적 가치를 겸비한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증. 두 번째로 추천할 자격증은 소방시설관리사입니다. 소방시설관리사는 안전과 관련된 직업으로 사회적 가치가 크고 수익성도 매우 높습니다. 특히 이 자격증은 중장년층에게 매우 적합합니다. 왜냐하면 일정한 경력을 쌓고 나면 자격증을 바탕으로 건물 관리 업무를 맡아 꾸준한 수익을 창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은퇴한 이후 이 자격증을 취득한 김 씨는 대형 건물의 소방시설 관리 업무를 맡고 있으며 월 300만 원 이상의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는 소방시설 관리 업무는 은퇴 후에도 매우 안정적인 직업입니다. 일하는 시간도 적당하고 무엇보다 사회에 기여한다는 자부심이 큽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자격증은 공부할 것이 많고 시험이 까다롭지만 한번 취득하면 평생 직업으로 이어갈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가치가 있습니다. 특히 안전 관련 직종은 경제 불황에도 수요가 줄어들지 않는다는 점이 큰 장점입니다. 따라서 소방시설 관리사 자격증은 은퇴 후에도 안정적인 수입을 원한다면 꼭 도전해 볼 만한 자격증입니다. 3. 기술과 미래를 동시에 잡는 드론 조종 자격증. 마지막으로 소개할 자격증은 드론 조종 자격증입니다. 드론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산업 중 하나로 농업, 촬영, 물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농업 분야에서는 드론을 이용한 방제 작업이 매우 각광받고 있으며 이는 은퇴 후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활용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됩니다. 은퇴한 지 3년 된 이 씨는 드론 조종 자격증을 취득해 현재 농업 분야에서 드론 방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드론 방제 작업은 일의 강도가 크지 않고 고정된 수입을 얻을 수 있어 은퇴 후 일하기에 매우 적합합니다. 또한 새로운 기술을 배울 수 있어 매우 흥미롭습니다. 라고 전합니다. 이 씨는 드론을 이용한 방제 작업으로 월 200만 원 이상의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드론 조종 자격증은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이를 통해 지속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직업으로서 은퇴 후에도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좋은 선택입니다. 특히 젊은 세대와의 기술 격차를 줄이고 새로운 기술을 배워가는 과정에서 느끼는 성취감도 매우 큽니다. 평생 직업 자격증의 중요성. 이제 우리는 은퇴 후에도 돈을 벌 수 있는 자격증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되었습니다. 이 세 가지 자격증은 각각의 특성과 장점을 가지고 있으며 은퇴 후에도 지속적으로 경제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바리스타 자격증 일과 즐거움을 동시에 누리며 작은 규모의 카페 창업이나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근무할 수 있는 유연한 직업. 소방시설 관리사 자격증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며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직업. 드론 조종 자격증 신기술을 배우고 다양한 산업에서 활용할 수 있는 미래 지향적인 직업. 이 자격증들은 모두 은퇴 후에도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합니다. 자격증을 통해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이를 활용하여 경제적 자립을 유지하는 것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은퇴 후에도 경제적 자유와 행복한 삶을 이어나가기 위해 지금 바로 자격증 취득을 고려해 보세요. 자격증은 새로운 삶을 열어주는 열쇠이며 놓치면 후회할 수 있습니다. 이제 당신의 은퇴 후 삶을 더욱 풍요롭고 안정적으로 만들어줄 자격증에 도전해 보세요. 퇴직이라는 건 누구나 언젠가는 맞닥뜨려야 하는 큰 전환점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참 미리 준비하기도 어렵고 막상 겪어보면 애매하게 흘려버린 시간들이 한꺼번에 몰려와서 그때 이렇게 할 걸 하게 만들기도 해요. 저 같은 경우는 공직 생활을 35년이나 하고 나서 이제야 매달 연금을 받는 입장이 됐는데 사실 이걸로는 다 해결되지 않는 고민이 몇 가지 있더라고요. 처음엔 이제야 좀 쉬겠구나. 연금으로 생활비는 어떻게든 돌아가겠지 하고 가볍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막상 퇴직 후 생활이라는 게 쉽지만은 않더라고요. 어느 순간에는 그때 좀 더 준비를 했어야 했는데라는 후회가 마음 한편에서 묵직하게 느껴졌어요. 뭘 잘못했을까?
내 인생에 있어 정말 아쉬웠던 점이 뭘까? 곰곰이 따져보니 딱 세 가지가 떠오르더군요. 오늘은 제가 직접 체감한 후에 세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누군가에겐 큰 도움이 될지도 모르니까요. 1. 연금이면 다 되겠지 아니란 생각이 부른 재정적 허점. 첫 번째 후회는 바로 연금이면 다 해결될 거야 라는 생각이었어요. 공무원 생활 동안 월급에서 매달 꼬박꼬박 연금 기여금을 내왔으니 퇴직 후에는 연금만 받아도 생활에 큰 지장 없을 거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주변에서도 공무원 연금은 일반적인 국민연금보다 혜택이 나으니까 너는 걱정 안 해도 된다고들 하더라고요. 실제로도 어느 정도 규모가 있으니 대부분 그렇게 말하죠. 그런데 막상 퇴직을 하고 보니 생각보다 생활비가 많이 들어요. 일단 현역에서 일할 때랑 다르게 식사나 자잘한 회식 비용은 줄어들 수도 있지만 건강 유지비나 각종 모임 경조사비, 취미 활동비, 여행 경비 등등 이게 은근히 많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나름 아끼고 산다고 생각해도 자녀들한테 해줘야 할 일들이 남아 있었고 집수리나 부모님 간병 같은 예상치 못한 상황도 벌어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연금이라는 게 무슨 엄청난 풍족함을 보장해주는 게 아니라 일정 기본 생활을 유지하게 해주는 수준이더라고요. 그래서 퇴직 전에 좀 더 적극적으로 자산 관리나 투자, 그리고 별도의 목돈 마련 같은 걸 준비했어야 했다고 생각했어요. 연금으로는 안정감은 느낄 수 있지만, 지금 마음껏 하고 싶은 걸 하면서 살겠다 하기엔 한계가 분명 있었습니다. 지금 후배들이나 젊은 친구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은 공무원 연금만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말고 주식이든 펀드든 부동산이든 정기 적금이든 간에 은퇴 자산을 조금씩은 관리해 두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매달 꼬박꼬박 내고 있다 해도 나중에 받겠지 하는 막연한 생각만 하지 말고 연금이 얼마나 들어오는지 필요한 생활비는 얼마쯤 되는지 그 갭을 메우기 위해 지금 당장 뭘 할 수 있는지를 미리 계산해 보길 권합니다. 저도 만약 젊은 시절로 돌아간다면 그냥 연금에만 기댈 게 아니라 내가 직접 운용해서 마련할 자산에 더 신경 썼을 거예요. 2. 몸이 재산인데 나중에 운동하면 되겠지라며 미뤄둔 건강관리. 두 번째 후회는 건강 쪽이에요. 사실 우리가 현직에 있을 때 건강에 소홀하기가 정말 쉽잖아요. 특히 공무원들은 일도 일정하지 않고 지역 행사니 출장이니 하다 보면 운동할 시간도 제대로 내기 어려울 때가 많았어요. 피곤하다 보니 주말에는 오늘은 좀 쉬고 싶다. 다음 주부터 운동해야지 이렇게 미루고요. 먹는 것도 회식이다, 뭐다 하면서 아무 때나 대충 때우다가 그게 습관처럼 굳어져 버리기도 했고요. 그때는 그냥 젊으니까 어지간한 무리도 버틸 수 있었어요. 근데 퇴직하고 나서 보니 이제는 몸에서 바로바로 신호가 오더군요.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혈압이나 당뇨 같은 현대인의 질병이 남일 같지가 않은 거예요. 일할 때야 병원도 단체로 종합검진 시켜주고 주위에 같이 건강 신경 써주는 동료도 있었는데 막상 혼자 지내려니 그게 잘 안 돼요. 제가 연금 받기 시작하니까 다 잘 될 줄 알았는데 돈이 있어도 당장 몸이 아프면 뭐를 제대로 즐길 수가 없다는 걸 깨달았죠. 여행을 가고 싶어도 한두 번 가면 힘들어서 못 가고 운동을 새로 시작하려 해도 기본 체력이나 근력 자체가 예전만 못하니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냥 젊을 때 현직에 있을 때 조금이라도 틈틈이 운동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후회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지금 제 이야기를 듣는 분들, 아직 현역으로 일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건강관리를 우선순위에서 절대 빼지 않길 바랍니다. 운동이 좀 부담된다면 점심시간에 가벼운 산책이라도 꾸준히 해보세요. 기초 체력을 올려두는 것만으로도 나중에 크게 다릅니다. 퇴직 후 시간이 많아진다 한들 이미 떨어진 체력을 100% 다시 되돌리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거든요. 3. 퇴직 후 어떻게 살지? 구체적으로 고민하지 않은 것. 세 번째 후회는 이게 어쩌면 가장 중요한 부분일 수도 있어요. 퇴직 후의 삶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나 계획을 미리 세워두지 않았다는 거죠. 공무원이라면 어느 부처나 기관에서 근무하든 일정한 조직 생활에 익숙해져 있잖아요. 매일 아침 정해진 시간에 출근하고 할당된 업무를 처리하고 동료나 상사와 일하면서 기본적으로 사회적 소속감이 유지돼요.
그런데 갑자기 퇴직하면 뭐랄까 시간이 너무 많아져요. 처음에는 와 자유다 하고 기쁘지만 일주일, 2주일 지나면 의외로 무료함이 찾아옵니다. 내가 여기서 뭘 해야 하지? 뭐하고 살아야 하지? 싶은 생각에 머리가 하얗게 변하죠. 저도 퇴직하고 책도 보고 영화도 보고 배우고 싶던 악기도 배워야지 해놓고선 막상 시간만 흐르고 뚜렷하게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서 방황했던 적이 있어요. 나중에 놀면 되지라며 막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퇴직 후에는 현실이 되어야 하니까요. 근데 35년 동안 일만 하던 제가 어느 날 갑자기 악기를 배운다고 해서 그게 꾸준히 재미있을 리도 없었고요. 맥이 빠져서 흐지부지 되더라고요. 그래서 퇴직 후에 뭘 좋아하고 어떤 활동을 하고 싶은지 또 어떤 사람들과 교류하고 싶은지 정도는 미리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실행 계획까지 잡아두는 게 좋아요. 예컨대 내가 좋아하는 게 독서라면 어느 독서 모임에 참여해볼까? 매주 도서관 봉사라도 해볼까 하고 구체적으로 찾아보는 거예요. 혼자 집에서 언젠가 해봐야지라고 생각만 하면 그냥 시간만 지나가고 실제로 행동에 나서기가 어려워요. 퇴직 후 삶은 또 다른 시작이라는 말이 정말 맞아요. 공무원 35년이 전부가 아니라 그 뒤로도 3040년 길게에는 더 살 수 있잖아요. 이 시간을 그냥 흘려보내는 게 아니라 의미 있게 만들고 싶다면 내 취미나 관심사, 그리고 사회와 이어지는 연결고리를 구체적으로 만들어 두셔야 해요. 그래야만 퇴직 후에도 내 인생은 계속되고 있고 나의 역량을 발휘할 수도 있다는 성취감과 자존감을 얻을 수 있거든요. 마무리하며 정리해보자면 제가 가장 후회했던 건 다음 세 가지였습니다. 연금만 믿고 별도의 자산 준비를 안 했다는 점. 젊었을 때 건강 관리를 꾸준히 하지 않았다는 점. 퇴직 후 삶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지 않았다는 점. 혹시 지금 현역에 계신 분들이나 조만간 퇴직을 앞두고 계신 분들이라면 제 경험이 조금이나마 참고가 되길 바라고요. 미리미리 자기 삶을 설계하고 재정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체력적으로도 대비해 두셨으면 좋겠어요. 공직 생활이라는 게 참 힘들기도 하지만 보람도 크잖아요. 다만 그 시간이 한순간에 끝났을 때, 아, 이제 나는 뭘 해야 할까? 하며 막막해지지 않도록, 그리고 조금 더 젊었을 때 이렇게 해둘 걸 하고 후회하지 않도록 미리 잘 계획해 보시길 권합니다. 요즘은 워낙 다양한 기회가 많고 특히 퇴직 후에도 할 수 있는 일들이 늘어나는 시대라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뭔지, 또 어떤 소소한 행복을 누리며 살고 싶은지 평소부터 고민하고 직접 체험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건강이 우선이에요. 아무리 돈이 있어도 시간이 많아도 내가 아프면 그 모든 게 소용이 없더라고요. 저도 이제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다라는 말을 믿어보기로 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틈틈이 운동하고 좀 더 즐거운 일, 보람 있는 일 찾아보려고 해요. 여러분도 절대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작은 습관 하나부터라도 시도해 보세요. 퇴직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니까요. 이런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공감이 가고 도움을 드릴 수 있었다면 좋겠습니다. 누군가 지금 이 글을 보면서 그래도 다른 사람은 이런 점을 후회했구나. 난 미리 준비해 봐야지라고 마음먹으신다면 그걸로 저는 충분히 보람을 느낄 것 같네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나 자신에게 딱 맞는 인생 2막 시나리오를 직접 그려나가는 것이니까요. 여러분의 은퇴 후 삶의 행복과 건강, 그리고 뜻깊은 활동들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